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1분기 GDP 3.2% 상승,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죠. 그 미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통상 GDP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가 보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확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1분기 GDP가 발표가 된 이후에 연말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채권 금리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GDP 3.2%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말 금리 인하에 베팅. 미국의 그 모든 언론이 언급하듯이 이번 1분기 미국 GDP 3.2%를 기록하게 만든 주요 요인은 재고 증가입니다. 이제 GDP라는 게 한 나라에서 뭐 가계, 기업, 정부 이 모든 경기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는 1분기죠. 1분기 동안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그 모든 부가가치 이거를 이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화를 생산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팔리지 않더라도 일단 생산만 많이 하면 GDP는 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백악관 경제보좌관인 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GDP가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자 무슨 자신감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이기 때문에 재고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긴 한데 뭐 어쨌든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으로서 이렇게 말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엄청난 재고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품은 이제 국내 기업이 생산하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하면은 이제 늘어나겠죠, 재고가. 근데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1분기죠. 1분기 동안 생산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는데 어째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신기합니다. 미스테리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수입하지 않거나 생산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비축될 수 없다라고 FAO 이코노믹스의 그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가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준은 지난주에 산업 생산이 1분기에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GDP 보고서에는 올 1분기 동안 수입이 3.7% 감소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내 산업 생산이 1분기에 전년 대비 더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입도 감소하고 국내 생산도 감소했는데 재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 마법인가? 그리고 이번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약 1284억 달러입니다. 재고치가 1250억 달러가 살짝 넘은 수준. 그래서 2015년 2분기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 거의 최대 수준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고를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의구심을 좀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예기치 않은 판매되지 않은 물품들이 사업체에 남을 정도로 소비가 급감했다는 건 역시 1분기 GDP 발표와 전혀 흐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산업 생산이나 수입보다 빨리 감소해서 흑자를 창출하지 못했고 그리고 확실히 소비자 내구재 지출은 5.3%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이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도 감소했었죠. 이번 그 1분기 때. 그리고 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출도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황 자체를 보고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인 로버트는 이번에 GDP 보고서를 보고 엉망진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의견을 좀 덧붙여보면 GDP 보고서는 이제 3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차례로 이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한 건 속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 기존에 나왔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이번에 발표된 3.2%라는 수치는 추후 수정될 여지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확정치가 발표가 될 때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다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수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년물입니다. 미국 10년물 60분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미국 GDP가 발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가 발표된 이후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통상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자산 선으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베팅의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날 GDP 발표 후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역시 금리 인하에 오히려 더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선물 시장도 한번 볼게요. 제가 120화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이 이제 49.1%였었거든요. 49.1%였는데 지금 오히려 45.3%로 내려갔죠. 금리 인하가. 금리 동결 확률이.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이 약 4%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만기물 역시 제가 120화 당시 방송을 했을 때 37.5%인가 37.1%였어요. 금리 동결이. 하지만 그때 금리 동결 확률이 더 떨어지고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쪽으로 비중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년 초 역시 33% 정도 금리 동결이 베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30% 그리고 GDP가 발표된 직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대 27%까지 내려갔었어요. 지금 약간 살짝 올라왔는데 어쨌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어떻게 베팅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오히려 더 베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GDP 발표 역시 대부분 언론사나 이제 분석가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번 GDP 발표는 다 재고 증가가 이제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가 계속 쌓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시장 상황을 보면은 경기가 나빠질 것에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DP를 1.1%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2%. 확 낮아졌죠, 갑자기. 어쨌든 수출과 재고에서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2분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이번 1분기 GDP 발표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썩 좋게 반응한 것 같지 않다. 다만 숫자 자체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가 이제 나오겠죠,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반전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상승을 이어나갈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NPT 탈퇴로 이어지면은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란의 NPT 탈퇴가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악재로 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을 통해서 그 얼리버드님이 GCR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거든요. GCR이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커런시 리셋의 그 약자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 때 GCR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조금 언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 4월 달에 들어와서 이 GCR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는 아닌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이 IMF입니다. 일단 IMF 자체는 이제 리카르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도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뒤흔든다. 그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나온 암호화폐들입니다. 암호화폐들. 이것들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자체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미 그 IMF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IMF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IMF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점과 리스크를 함께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송금을 포함한 국제 전송 비용,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을 시키고, 그리고 재정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일부 결제 서비스들은 이제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는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어떤 중개자도 거래 그 무결성이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돈 세탁과 같은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당하기 쉽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그 비트코인 파동 때 북한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라는 그 정황을 포착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들, 이런 뭐 ISIS 이런 쪽의 그 테러리스트들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다고 지금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암호화폐는 전혀 감시되지 않는 환경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언급을 하지만 가치의 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계 단위나 가치 저장소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이런 그 이점들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고, 그리고 최근 4월 달에 결국 IMF 그리고 WB 세계은행과 손을 잡고 러닝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런칭을 했어요. 이 러닝코인은 일단 유통시키기 위해 런칭한 게 아니고요. 이 러닝코인을 런칭하면서 여기서 많은 설계들을 연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앙집권형 암호화폐를 지금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번 영상인가요? 우리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암호화폐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존 암호화폐는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단일화폐까지 그 발전할 확률이 거의 없다. 많은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중앙 집권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중앙 집권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기관들, 뭐 IMF 같은 기관들이나 중앙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직접 발행을 하는 암호화폐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상 차기 기축통화입니다. 차기 기축통화는 이제 달러에서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는 중앙집권형 암호화폐. 그리고 중앙집권형 암호화폐인데, 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잖아요. 중앙집권형 이 암호화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무서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NWO라는 신세계 질서에 그 관련된 음모론적인 내용들과 굉장히 부합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의 그 달러 시스템은 붕괴시켜야 되거든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달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BIS나 IMF, 그의 바젤위원회, 이런 그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대로 바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한 회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 2회 정도 상하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많았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세상이 온다. 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품을 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 두 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